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깊은 지혜와 또 삶의 경륜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어요. 그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는요, 어르신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여러 귀한 자료들, 그러니까 정부 발표 내용도 있고, 또 관련 뉴스 기사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즐겨 보신다는 그 여의도 정보맨이나 동주민센터 유튜브 채널 내용, 또 유용한 블로그 글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건강 지키시는데 꼭 필요한 그런 알짜 정보들을 한번 쏙쏙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시간 내서 귀한 자료들을 많이 모아주셨더라고요. 이 정보들 속에서,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중요한 혜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오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병원 이용이 좀 잦으셨다거나 아니면 내가 쓴 카드에서 혹시 돌려받을 돈은 없는지, 또 어떤 지원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말 실질적인 궁금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아주 알기 쉽게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건강 관련 지원금 이야기였어요. 의료비 환급 소식인데요. 이거 작년에 병원비 지출 많으셨던 어르신들은 정말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확히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이야기인데요.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그 건강보험공단 안내 자료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 이용하고 내는 돈 있잖아요. 그 본인 부담금이요. 그게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딱 정해진 한도가 있어요. 만약 내가 낸 병원비 총액이 그 한도를 넘어가면 그 넘어선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죠. 한도를 넘으면 돌려준다.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게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좀 낮은 편이시면 연간 한 87만 원 정도? 조금 더 높으시면 108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소득 분위별로 기준 상한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낸 총 병원비, 여기서 중요한 건 비급여 말고요.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 금액이 이 상한액을 넘었다면 그 넘어선 만큼을 이제 돌려받게 되시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131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해요. 131만 원. 이거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메모해 주신 것처럼 특히 작년에 입원을 하셨거나 수술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만성질환 때문에 꾸준히 병원 다니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나 혹은 가족분들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네, 그 확인 방법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올 수 있어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 이렇게 적힌 우편물이요. 이걸 받으셨다면 거기에 안내된 대로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 안내문에 보면 신청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을 거예요. 공단 홈페이지나 앱, 아니면 전화 1577-1000, 우편, 직접 방문. 이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광고 편물인가 보다 하고 휙 버리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편물에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 이런 글자 보이면 이거구나 하고 바로 신청해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어르신께서 나는 그런 우편물 받은 기억이 없는데 하시거나 아니면 작년에 우리 남편이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긴가민가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주소가 바뀌어서 못 받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요. 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번호 있죠? 1577-100번. 여기로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그냥 제가 본인 부담 상한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전화로 직접 문의하는 게 제일 좋군요. 네, 특히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어르신 본인 의료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분들의 의료비도 합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좀 아프셨던 분이 계셨다면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가족 의료비도 합산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혹시 신청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아주 일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요양병원 같은 곳에 장기간 입원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공단에 미리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바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통장에 본인 부담 상한 환급금 이런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이미 처리가 된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비 부담 정말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건강 이야기 나온 김에요. 어르신께서도 챙겨보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강조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예방접종. 환절기 건강관리에는 정말 이만한 게 없다고들 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방이 최선이죠. 특히 올해 10월부터는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이죠. 독감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무료 접종 기간이군요. 네, 시사일이 연령대별로 조금씩 달랐어요. 만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만 70세에서 74세는 10월 20일부터, 만 65세에서 69세는 10월 22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10월 말이니 모든 대상 연령의 어르신들께서 다 접종받으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아, 그런데요.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독감 주사하고 코로나19 주사, 이거 같은 날 맞아도 괜찮은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사를 2대나 맞으니까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같은 날 양쪽 팔에 하나씩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 여러 번 가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접종 관리도 더 편리하기 때문이죠. 물론 접종하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은 꼭 하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무료 접종은 어디 가서 맞으면 되나요?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지정된 동네 병원, 위탁의료기관이라고 하죠. 거기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 자주 가시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있으시면 거기에 전화해서 어르신 독감, 코로나 무료 접종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아니면 예방접종 도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가시기 전에 꼭 전화로 백신이 있는지 또 혹시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헛걸음하시면 안 되니까요. 네, 꼭 미리 전화해보고 가야겠네요. 그럼 병원 갈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도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던데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신분증은 당연히 꼭 가져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다면 특히 혈액 희석제라고 하죠. 항응고제 또는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당뇨약, 고혈압약 같은 중요한 약들은 약 이름을 좀 메모해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아, 약 이름 메모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혹시 과거에 계란에 아주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백신 접종 후에 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셨다거나 또는 최근 3개월 안에 입원하셨거나 수술하신 이력이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접종 전에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까요. 그럼 접종 맞고 나서도 좀 조심해야겠죠? 당연하죠. 접종 후에는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병원에 잠시 머물면서 혹시 이상 반응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는 물을 좀 충분히 마시고요. 접종 당일하고 그 다음 날 정도는 무리한 활동이나 음주, 또 목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목욕도 피하는 게 좋군요. 네. 혹시 접종 부위가 좀 아프거나 붓거나 열이 살짝 나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숨쉬기가 좀 어렵다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입술이나 얼굴이 붓는 것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면 그때는 즉시 119에 연락하시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뭐 감기 잘 안 걸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독감이나 코로나는 어르신들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쉬우니까요. 이 무료 예방접종을 꼭 챙기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 그리고요. 자료 보니까 결핵 무료 검진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정보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요, 평생 1회에 한해서 결핵 무료 검진, 그러니까 흉부 X선 촬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도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왕 알아보시는 김에 결핵 검진도 가능한지 함께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이것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서둘러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건강 관련 지원 정말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네요. 자, 이번에는요.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 생활비 절약과 관련된 혜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생 페이백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상생 페이백. 이거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어르신께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사용하신 카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올해 9월, 10월, 11월 이 석 달 동안 카드를 더 많이 쓰셨다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 더 쓴 금액의 20%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쓰셨는데 이번 9월에 150만 원을 쓰셨다면요? 네, 그러면 5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 늘어난 50만 원의 20%, 그러니까 10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거죠. 이게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석 달 합치면 총 30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오, 총 30만 원까지 이것도 꽤 쏠쏠한데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절대로 자동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만 19세 이상이고 작년에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상생페이백.kr이라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홈페이지에서요? 상생페이백.kr.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죠? 처음에 신청 시작할 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별로 신청하는 오부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냥 아무 때나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근데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야 한다니 어르신들께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실제로 예전에 비슷한 지원금 줄 때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잘 못 받으셨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앱 설치하고 등록하는 게 복잡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점 때문에 좀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10월 15일부터는 예전처럼 복잡하게 선물하기 등록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요, 환급금이 딱 결정되면 자동으로 신청할 때 등록했던 그 온누리 상품권 앱 지갑으로 쏙 들어오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 자동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훨씬 편리해지겠네요. 네, 훨씬 나아지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 온라인 신청 자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면요. 그런 경우에는요,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는 일부 은행, 지점, 예를 들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같은 곳이요.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하는 거 안내해 주거나 좀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은행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보니까 상생 소비복권 응모할 거냐고 묻는다는데 그건 또 뭔가요? 그건 그냥 일종의 출하 이벤트 같은 거예요. 덤이죠, 덤. 페이백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주는 건데요. 나중에 추첨해서 1등한테는 2천만 원 상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하시면 응모하시는 거고, 나는 괜찮다 하시면 안 하셔도 페이백 받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환급금 지급은요, 9월에 쓰신 거는 10월 15일에, 10월에 쓰신 거는 11월 15일에,
11월에 쓰신 거는 12월 15일에 이렇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요. 받으시면 6개월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6개월 안에 써야 한다. 그럼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어디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가 아니면 하나로마트 같은 곳과 제휴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용처가 꽤 다양하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주의할 점이 있겠죠. 자료에서도 강조했던데 요즘 이런 거 관련해서 문자 사기 같은 거 많잖아요. 아, 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생 페이백 전용 앱 설치하세요라던가 고객님은 환급 대상이니 이 링크 눌러서 계좌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죠. 이거 100% 사기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누르면 안 되죠. 네. 모든 조회나 신청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공식 홈페이지 상생페이백.kr 안에서만 하셔야 안전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올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 네, 정말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소중한 돈인데 사기당하면 안 되죠. 아, 그리고요. 자료에 보니까 추석 즈음에 잠깐 했던 행사 이야기도 있네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일부 돌려주는 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기간이 좀 짧긴 했지만요. 앞으로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즈음에는 비슷한 행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챙겨서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총 4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었죠.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까지요. 명절 전에 시장 가실 때는 혹시 이런 행사 안 하나 하고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알뜰 쇼핑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명절 장 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또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것도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께 지원되던 혜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1인당 연 10만 원 상당의 운동 관련 상품권, 제로페이 방식으로 드리는 건데요. 와,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요? 그럼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담이고요.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럼?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깍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자체, 그러니까 시, 군, 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시행 여부나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사는 것마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동네도 해당되나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곳은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아직 계획 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확인은 어디서 하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주민센터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주민센터가 아니고요. 네, 반드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이렇게 검색하셔서 나오는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전용 콜센터가 있어요. 1551-9998번. 여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1551-9998.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착순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안타깝지만 각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착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동네에서도 이걸 한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으시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산 다 떨어지면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아, 이것도 서둘러야 하는 거군요. 그럼 이 10만 원 상품권으로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처가 생각보다 아주 다양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가시는 동네 헬스장이나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당구장 같은 것도 되고요. 그리고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공공체육시설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중에서 스포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가시기 전에 해당 시설에 전화해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용 가능한가요? 하고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확실하겠죠. 네, 사용처도 다양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뭐 힘든 운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볍게 신체 활동을 하시면서 근육 줄어드는 거나 넘어지는 거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맞습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블로그 글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전기요금 할인 혜택입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블로그 글 댓글을 보니까요. 아니, 나도 65세 넘었는데 왜 전기요금 할인 안 해주냐? 혼자 사는 노인은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었어? 이런 질문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라는 그 연령 기준만으로는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에서 정한 특정 복제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을 받으신 분, 장애인, 심한 장애의 경우, 국가유공자 1에서 3급 상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격 조건 중 하나에는 해당이 되셔야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격 요건이 생각보다 좀 더 까다롭네요. 그럼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 이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이것도 신청해야겠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자격이 있으시다면 월 최대 16,000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계절이나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고요. 신청은 반드시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한전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전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국번 없이 123번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한전 홈페이지 한전온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하고 본인이 해당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수급자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아까 그 블로그 댓글처럼 예전에 한전에 문의했다가 나이만으로는 안 돼요 라는 답변을 들으셨던 분들은 혹시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나 아니면 다른 복지수급 자격이 있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전기요금 할인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정확해요. 본인이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그 자격 기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린 한전의 복지 할인이랑은 별개로요. 어르신께서 사시는 지역, 그러니까 시나 군, 구청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여름철에 냉방비나 겨울철에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한전 할인이랑은 또 다른 거니까요. 주민센터에 별도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그것도 주민센터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할인도 자격 확인과 신청이 필수군요. 자, 다음은요. 어르신께서 아주 흥미롭게 보셨다고 보내주신 기사 내용인데요. 서울시 중구의 교통비 지원 사례입니다. 뭐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기사 봤는데요. 정말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서울시 중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버스 요금하고 택시 요금으로 쓰신 금액을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4만 원이요? 와, 이건 정말 타격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 지원 덕분에 실제로 어르신들의 외출 횟수가 늘어나고 뭐 병원이나 시장 가시는 게 훨씬 편리해졌다고 하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덜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어르신 후기를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이런 지원은 처음 본다고 할 때 내가 다 뿌듯하다. 또 딸들이 내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정말 생활에 활력을 주는 좋은 정책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울 중구 사회지만요. 어르신께서 사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셨을 때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에도 어르신들 교통 지원해주는 정책 같은 거 없나요? 하고요. 좋은 정책은 자꾸 알려주고 또 퍼져나가야 하니까요. 네, 정말 좋은 정책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도입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방금 그 택시 앱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까 상생페이백이나 디지털 온놀이 상품권 이야기할 때도 잠깐 나왔듯이 요즘은 자꾸 뭘 하려면 디지털 기기나 앱을 사용하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디지털 격차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들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그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사례처럼요. 많은 도서관이나 복지관,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식당이나 기차역에서 쓰는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또 카카오페리 같은 간편 결제나 송금 방법, 병원비 청구 방법 같은 아주 실용적인 내용들을 무료로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무료 교육들이 있군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좀 익히고 또 요즘 걱정 많은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유익하겠네요. 우리 동네 주변에 이런 교육 과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요.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언급된 내용인데 앞으로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26년 이후를 좀 내다보는 내용인데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 자료들을 보면요. 2026년 이후에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대중교통 통합 할인 카드, 일종의 패스 같은 걸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교통패스요?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좀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양쪽으로도 늘리고 또 질적으로도 좀 더 개선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늘리고 또 의료나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집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정말 실현만 된다면 어르신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네요. 이런 좋은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소식이 들리면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의료비 환급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 상생페이백, 또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전기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사례, 디지털 교육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말 알차게 훑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보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딱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바로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도 내가 직접 관심을 갖고 또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신청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너무나 안타깝게 그냥 놓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아, 정확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아유, 뭘 그런 걸 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건 나한테도 해당될 것 같은데? 싶은 정보가 있었다면 꼭 관련 기관,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한전 123, 스포츠상품권 콜센터 1551-9998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찾아보셔서 꼭 확인하시고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정말 힘이 되는 시대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의 슬기롭고 또 건강한 생활에 오늘 저희의 이 정보 탐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찾아내고요. 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요. 주변 분들께도 좀 알려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